11월 21일 강사 트레이닝 사회를 맡은 장은미 안기순입니다. 하나는 아주 심각한 단계인데요. 며칠째 계속 300명이 넘어가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폐쇄 조치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상담 문자들아 큰일 날 텐데.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스타벅스, 푸썸, 에리카나, 롯데리아, 도미노 피자까지 애터미 아자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또 제주도 여행까지 그 렌트카까지 다 런칭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유소, 상조, 보험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제 우리 부자 될 일만 남았네요. 네. 우리는 뭐든 여행을 다니든 포인트가 따라다니까 그 포인트로 주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이 열기를 이어서 강사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트레이닝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피드백지 썼었잖아요. A4 용지에 이름 쓰시고 잘한 점, 개선점을 쓰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국장님들께서 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는 기초 사업을 맡은 이유진 강사님입니다. 총장님께서 사업 설명 정리하신 내용을 보고 강력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이유진 강사님을 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사업 설명 들어갈게요. 애터미 기초사업 설명을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유진입니다. 제가 사업 설명 자료는 만들어 봤는데, 이제 녹화를 한번 해봤더니 1시간이 훌쩍 넘어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현실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 애터미 성공 시스템은 이제 본사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는데요. 뭐 그 종류에는 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지역 연합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글로벌 세미나 뭐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회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본사에서 마련해주는 강력한 도구이죠. 네, 여기 시스템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현실 점검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내가 예스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 하고 호기심에 해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삶을 그닥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답답한 상황이 들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다. 혹시 예스인지 노우인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녀이다. 나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이다. 나는 내 자녀의 도움 없이 나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나는 내 부모의 도움 없이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만족스럽다.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롭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9가지를 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저는 하나도 예스를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3년 전에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부의 추월차선에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내용이 저한테 확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계획보다 좀 빨리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가 저는 이렇게 확 들어왔던 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랑 의논을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아이를 집에서 전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의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의논을 했었는데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전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키우고 있는 찰나에 이런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친정이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라는 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책에 있는 휠체어 탄 백만장자 이 내용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거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시점에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여행을 갈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빨리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이제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라. 세 번째는 시스템에 참여하라.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 만드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시스템 만드는 거는 이제 시도를 해보았어요. 이제 중개업이라고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해봤는데 이게 사업으로 이렇게 시스템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확장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 수월하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사라는 거에는 프랜차이즈를 말하는데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나 뭐 이런 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는 패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스템에 참여하라.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플랜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이걸로는 내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거 부동산으로 만족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노력한 대비 연금성 소득이 부동산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변 이제 부장님들의 말씀으로는 뭐 열심히 벌어서 한 10억, 20억 모아서 뭐 건물을 사서 이제 연금성 소득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몇 년을, 10년을, 20년을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제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CEO의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강의를 정말 많이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회사의 영속성, 회사가 유지가 돼야지 나의 그 뭐 연금성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상속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균등한 보상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몇 군데 회사를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저는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2층에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서 네, 센터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저도 막 이렇게 탑센터처럼 일산 마두탑센터의 그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그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애터미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애터미 창업자는 이제 꾸준히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사원부터 임원진까지도 해봤고 모든 걸 해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하의 문제점도 찾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이런 역량은 무조건 갖춰졌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일 제가 여기서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이 박한길 회장님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고객의 성공이다.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초보였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나는 내 고객이 성공을 하면 나도 같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고객들에게 계속 해줬더니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보상이 따라지는 거였고, 근데 이제 이 창업자가 이런 마인드로 이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떠나서 또 이 착한 기업으로 이제 기부까지 하시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는 거에 또 하나 매력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매일경제 TV에서 10년 만에 1조 메시지로 세계를 품다 하는 주제로 이제 뭐 애터미를 다루어 주었는 것도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뭐 이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의 이제 경영 핵심 전략이 대중용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하나씩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좋은 제품이 가장 좋은 영업사원이다. 그다음에 세상에 원리는 단순하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 되는 것이 원리이다. 그다음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애터미 대중용품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게 싸고 좋은데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이 회사를 문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영 방침은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는 이 굳은 결심 이런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통회사. 애터미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라고 하지만 일단 유통이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애터미는 판매가 아니고 무한 연쇄 소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광고, 매장, 뭐 직원 뭐 이런 거 없이 매출의 이제 35%를 돌려주는 이익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생필품 마트. 우리가 생필품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파는 회사가 이제 좋은 거지, 어쩌다 한번 쓰는 거 아니면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는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필품 마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종합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쇼핑 큐레이터라고 이제 애터미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자몰에서 이렇게 이제 런칭이 돼서 작년에 런칭이 돼서 지금 아자콘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여행 상품도 나오고, 이 아자몰이 지금 현재는 7만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7만여 가지면 향후 뭐 10만 가지는 충분히 빠른 시일에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중개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선물을 이제 중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분이 좋으시라고 선물을 드리는데 이 쿠폰을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애터미 선물은 어떤 걸로 바꿀까 이제 이 쿠폰을 빼고 애터미 선물로 교체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아자콘의 일을 딱 나오는 순간, 아, 역시 우리 이 애터미 회사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구나. 고객이 필요를 하는 거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할 수 있는 회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애터미는 이익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조사와 자영업자 사이에 플랫폼 연결자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이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넘어갔던 것들 이익들 독점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에서는 이제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업체들을 중간에서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가는데, 이제 애터미의 다른 점은 이제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35%를 돌려주서 너희들이 썼던 거에서 35%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라서 이익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용등급도 이제 지금 평가를 했는데 트리플 A면 정말 최고로 높은 등급이고, 그리고 2019년에 CCM 인증 기업도 이제 이게 CCM이라는 게 저희가 애터미 제품에 마크가 항상 찍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증해 주는 건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라 저희 애터미가 뭐 스타벅스, 뭐 신세계 이런 데랑 같이 당당하게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인증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친화 우수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애터미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정말 2019년도에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숫자는 아메이랑 애터미 1, 2인 아메이랑 애터미의 작년 매출의 차액입니다. 와, 대박이지 않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매출액이 이제 올해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갔겠지만 작년 매출만으로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표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애터미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일반 관리비가 11.22%인데요. 그 일반 관리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 직원 급여 등 급여나 뭐 교통비, 뭐 보험료 등 하는 건데 이 일반 관리비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순이익이 많이 나와요. 영업이익을 많이 내려면 일반 관리비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일반 관리비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 발생했던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데 이게 이제 뭐 일반 관리비에서 다른 비용도 있지만 일반 관리비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는 거는 이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거든요. 이게 원가 비중이라 46.2%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절대 품질이라고 했던 그 원가가 정말 진짜 반영이 됐구나. 확실히 반영이 됐구나. 정말 약속한 대로 이게 유지해 나가는 회사구나. 이렇게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외 회원으로는 이제 지금 500만 명 돌파, 이제 더 돌파를 했는데, 이제 중국까지 이제 해서 거의 16개국이 지금 나가 있는데, 이제 2020년 7월에 제가 이거 작성한 시점에는 이제 30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해서, 이제 중국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뭐 세일즈 마스터는 기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23년도까지 이렇게 진출할 계획이 있는 나라들을 제가 볼 때는 한 1, 2년은 다 단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수출 1억 달러 돌파를 해서 이제 수출의 탑상은 이제 21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히 받아와서 이제 요런 이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애터미고, 그다음에 애터미 설립 후 연 매출은 이제 2019년 통합이 1조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국내 회원 수 500만 명에 이제 글로벌까지 합치면 한 1,130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이제 매출액이 국내 1위를 이제 당당히 차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여기 SNS에 글을 쓰신 거에 감동 먹었어요, 제가. 다단계 업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수상 후보에서 올랐다가 떨어지곤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네요. 이렇게 썼는데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이제 인증받았다는 거지. 근데 회장님도 이런 거에 신경이 쓰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2019년도에 이제 세계 100대 직접 판매 기업의 이제 매출 순위가 11위로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는 20위였어요. 그래서 11위로 10년 만에 껑충 뛰었으면은 뭐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은 어디로 갈지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품 설명은 뭐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가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뉴스만 봐도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로 1, 2, 5, 6위가 전부 다 우리 애터미 제품이고요. 그 압도적으로 6년 동안 해모임이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1위를 차지를 했다는 거에 이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 해모임이라는 게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프로그램으로 8년간 개발했던 제품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벌써 이제 검증된 상품이니까 뭐 설명은 뭐 그닥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애터미 저는 해모임 변천사 보고 또 놀랬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어디까지 가려는지 정 모르겠습니다. 진짜 소비자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보여지는데요.
이 77만 원인 이 해모임을 76,500원으로 내린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팔아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60% 만들어서 가격을 동일시 만든다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다른 것에 신경을 써도 되는 시점인데도 이런 것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준다는 거는 우리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는 우리 2위에서 우리 이제 매출 2위로 했는데 작년에는 장영실상 수상에 매출 2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출시해서 이제 누적 판매량이 1,600억 원 이상이 됐고 그다음에 9초 요즘은 3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하지 않았나 칫솔하고 비슷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애터미는 그러면 왜 내가 애터미를 골라야 되냐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꼽았던 거는 가입비, 등록비, 유지비가 없다. 그 다음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 다음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마케팅, 요거 정말 매력적이죠. 그다음에 연금성 소득을 이제 내가 원하던 연금성 소득, 그다음에 수입의 상한선. 먼저 간 사람이 다 가져가는 이런 거 아니고, 나 늦게 가도 열심히만 하면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믿음이 생길 수 있고, 3대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재구매율 이게 끝내주는 거죠. 상품을 계속 이게 이제 회전이 된다는 거는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강력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수익 배분 구조로는 이제 매출의 35%를 후원수당, 직급수당, 센터 교육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원수당의 이제 발생 조건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쓰다가 이제 본인 머리에 30만 PB가 모이면 이제 양쪽에 이제 30만 PB가 모여지면 이제 이것이 이제 좌측 그룹, 그다음에 우측 그룹 해서 30만 PB, 30만 PB가 모이면 우리가 이제 15점이라고 해서 65,000원을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플랜으로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죠. 예. 일단은 마케팅 플랜으로는 제 기준으로 30만 PB 있었을 때 30만 하면 15점 해서 판매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6만 5천 원. 그 다음에 70만 PB는 이제 팀장. 그 다음에 150만 PB는 국장. 240만 PB는 본부장. 그 다음에 600만 PB는 총장. 그 다음에 2천만 PB는 단장. 그 다음에 5천만 PB는 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원수당을 이제 본인 하위 매출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늦게 시작해도 우리 열심히만 하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풍선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직급별 평균 연금소득인데 판매사가 됐을 때 우리 예금이 지금 2%거든요. 판매사가 저희가 이제 직급수당을 받았을 때 연금성으로 하면 은행에 6억이 예치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팀장 12억, 국장 24억, 본부장 72억, 총장 240억.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총장까지 가는데 6년 걸렸죠? 6년인데 240억. 대단한 건 아닌가요? 이 예금으로는 240억이지만 부동산으로는 그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애터미 내가 지금 부동산 3년밖에 안 했는데 애터미를 3년을 내가 빡세게 했더라면 최소 뭐 이렇게 국장 뭐 24억 내 통장에 3년 빡세게 했는데 24억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급수당 발생 조건에는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있는데 제일 기본이죠. 그러면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지 보름 동안에 이제 후원수당으로 산정된 점수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이제 입 양쪽에 제가 이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양쪽에 250만이 이제 모이면 약 월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1차, 2차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 양쪽에 세일즈 마스터를 둘씩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우리 팀장 지금 했던 팀장이 양쪽에 좌우 둘 모이면 이제 국장이 되고 월 400만 원 이상. 그다음 본부장은 1,2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수당을 이제 후원수당 플러스 직급수당으로 잡았을 때 세일즈 마스터는 이제 후원수당, 직급수당 합치면 월소득이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우리 이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풍선에서 거의
거의 24억 선이죠. 네, 그 다음에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이제 400에서 600만 원. 그 다음에 국장 셰론 로즈는 1000에서 1500만 원. 본부장은 2000에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로열 마스터는 이제 4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단장이 되면 8000에서 1억. 그 다음에 총장, 우리의 마지막 7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2억 이상의 이제 월 2억입니다. 월 2억. 대단하지 않은가요? 저는 이것만 봐도 막 떨려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박진영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어떤 곳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콘셉트는 필요 없대요. 우리 모두 원래 특별하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특별한 우리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대로 이런 강의이시네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유진 강사님께 다시 한번 상 권장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가의 자세를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늘 낮은 자세로 사업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애터미에는 이분이 계시죠. 김토우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같은 경우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그런 PPT를 사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살아온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걸 잘 간추려서 SW에 접목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오다가 일산으로 왔어요. 왔으면 서울에서 있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시작했으면 됐을 텐데 저는 다시 3개월 동안 일산에서 일당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당 일을. 왜? 애터미로 말하면 제품을 먹어보고 써보고 알리는 게겠죠. 저도 일산의 시장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각 중국집마다 하나부터 50개 가까이를 직접 몸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돼 있고 저 집은 저렇게 돼 있고 저 집은 내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아니네. 그걸 내가 또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일당하는 사람이 라페스타에다 짜장면집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일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일당하는 사람이 라페스타에다 가게를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금방 망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도 없고 물건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그 재료집을 통해서 한 차를 데리고 일산으로 와서 물건을 풉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장님들은 이 좋은 애터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하나하나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애터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남들은 그걸 조사하는 시간에 나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왜?
남들이 다 조사해놨는데 내가 조사해보는데 그 사람보다 더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냥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그 시간 낭비로 왜 또 조사를 하냐 이거야. 다 교수, 박사, 그 누구도 그 좋은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어떠세요? 그걸 자기가 또 못 믿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못 믿어서 그걸 써보고 어쩌고 저쩌고 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애터미를 정확히 보신 사람들은 하면 된다. 더 이상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남들보다 3배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체험하고 저기 했으면 시간이 그만큼 3, 4개월, 1년 정도 늦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렸고요. 제 또 애터미 일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잡아오고 저기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강의를 막 하나 하니까 내 옛날에 그 초창기 시절, 내 어려웠던 시절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애터미를 다시 한번 많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를 쭉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19년, 20년 동안 그걸 했던 걸 내가 여기서 빨리 만났어.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이 애터미를 왜 못 받아가지? 왜 못 받아? 그게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못 받아가지? 나는 저런 밖에 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해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죠. 단지 인간관계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기본 아닌가요? 인간관계는 자기 자존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존심이 나의 뭐 생명, 나의 뭐 저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자존심은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은 내가 성공하면 끝이에요. 성공을 못하니까 자존심이 돼요.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다. 내가 그걸 자존심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존심은 솔직한 말로 자랑 아닌가요? 자랑?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다. 이런 것들이 자랑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뭔 필요가 있나요? 내가 성공하면 끝인데. 진짜 필요한 건 자존감. 자존감은 나의 사랑과 내가 귀하다는 거.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존심 마음 필요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월급을 주고 사람들을 다뤄요. 그런데도 내가 무릎 꿇고 그들한테 빌어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니? 월급이 적니? 오늘 왜 안 나왔어? 목이 좀 아프니? 내가 뭘 도와줘야 돼? 그러면 자기 고개 뻣뻣이 들고 가게 나와요.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월급을 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애터미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월급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왜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문제가 있죠? 무슨 자존심을 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나름대로 1년 동안 해봤는데 참 셀러리맨들이 저는 이제 항상 양복 같은 거 안 입고 하는데 셀러리맨들이 이런 건가? 나는 셀러리맨은 한 단계 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일즈도 해봤고 팀장도 해봤고 국장도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제 팀워크라는 거. 제 핵심들하고 어떻게 이 일을 같이 맞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팀워크를 내가 또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팀워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애터미에서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시죠? 포도나무를 상품 가치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지치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애터미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걷기 외에 다른 데 가시는 거 봤어요? 등산은 그분이라고 등산 안 좋아하겠어요? 여행 안 좋아하시겠어요? 다 가지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닐 거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애템에서 어떤 열매를 바라볼까요? 포도나무가 어떤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기 바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짜장면집을 20년 동안 하면서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왜 여행을 안 가세요? 사장님 왜 놀러 안 가세요? 사장님 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세요? 제가 안 가고 싶을까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내 사업체 애터미를 놓고 진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척 하는가? 말로만 하는가? 내가 진짜 이 단돈 1,000만 원도 벌어갈 생각이 있는가? 그냥 묻혀서 오는가? 제가 봤을 때는 묻혀서 온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합니다. 아, 남도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면 되겠지. 안 돼.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가지치기.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가지치기를 하려면 절대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애태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유준 사장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하셨길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력을 올리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말투가 아니시고 전문가의 코스가 있어야 요즘 화면에 많이 오시면 비춰주시는데 강의 보고 연락을 많이 오시라고 우리 기운 팍팍 넣어드릴까요? 네. 두 번째로는 수상적 시스템에 대해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늘 하나는 순간 애교 섞인 목소리가 부러운 우리 이상숙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부주 마스터 이상숙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드리면요. 수상적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맨 첫 페이지로 수상적 시스템을 지금 20분 만에 공유를 하라고 하니까 많은 것을 빼고 핵심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적 시스템이란 시스템적 활동 원칙입니다. 저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대로 하면은 성공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공의 8단계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차근차근 하시면 성공으로 가는 길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수동적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수동적 시스템은 그러니까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에 열배를 넓혀주는 거죠. 저희가 포도나무 아까 저기 김도우 강사님도 포도나무로 얘기하셨는데요. 포도 송이가 한 줄로 쭉 달려 있으면 상품 가치가 없죠. 네. 네, 거기에 포도송이에 주렁주렁 옆에 넓게 많이 포도송이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탐스럽고 좋은 포도가 되듯이 저희 라인도 옆으로 볼륨을 넓혀주는 그런 수상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상적 시스템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죠? 네. 네. 칭찬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칭찬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칭찬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영혼 없는 멘트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칭찬에 대한 요령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상치 못한 칭찬, 익숙하지 않은 칭찬이죠. 이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예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나도 되게 예쁘세요. 이렇게 하면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너무 그 칭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참 예쁜데 그 중에서 뭔가 한 가지를 내가 캐치해서 목소리가 참 멋지시네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동안에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익숙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이거는
몸매가 참 예뻐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의 몸매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익숙하지만 그래서 몸매가 참 멋지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되게 볼륨이 뭐 예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셨겠네요.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한다 하면은 그 칭찬이 더 와닿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고 익숙한 장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누군가를 닮았다고 칭찬을 하거나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연예인, 누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연예인이 누군지 이름을 몰라. 그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연예인을 얘기했는데 그 연예인이 요즘에 좀 뭐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어.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연예인 닮았다고 하면 다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칭찬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어디에 이거를 활용하냐? 스폰서에 대한 칭찬,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칭찬, 파트너에 대한 칭찬입니다. 대부분 파트너분들을 엄청 칭찬거리를 찾고 있어요. 파트너에 대한 칭찬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부터도 스폰서에 대한 칭찬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스폰서에 대해서 칭찬거리를 좀 찾아서 저희가 스폰서님도 칭찬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시스템에 대한 칭찬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한다던가 저희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뭐 조회라든가 뭐 이런 강사 트레이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칭찬을 할 때 말을 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표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서 나인의 그 넓이를 더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친교입니다. 친교는 형제라인 안에서 하는 건데요. 형제라인과는 딱 이렇게 네 가지 미, 칭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자. 이 네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화하자가 있잖아요. 대화하자고 하니까 형제라인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스폰서나 시스템에 대한 비난, 비평, 불만 이거는 절대적인 근본이고요. 이렇게 할 때 비비고를 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떠난대요. 비비고를 한 사람 안 떠나. 비비고를 하면서도 계속 붙어 있어. 근데 이걸 들은 사람이 떠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막 비비고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제라인 간에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센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낯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딱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저는 얘기인데 전에 한번 저희 파트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센터에 좀 일찍 나와서 왔는데 옆에 분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무표정하게 이렇게 하셨대요. 굉장히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의 인사를 해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형제라인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화, 상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가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상담을 누군가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들을 준비를 하고, 네,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지적질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듣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대부분 스폰서와 하게 되는데요. 그 스폰서님은 시스템을 참여하는 스폰서. 예. 그러니까 나를 소개했다고 해서 나를 추천했다고 해서 시스템을 참여하지 않는 그 추천인이나 스폰서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팀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참여해서 한 가지 방향을 놓고 그 방향을 함께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분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과 그 상담할 때는 내가 옆길을 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스폰서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나 또한 내가 시스템에 참여해서 내가 좋은 원본이 되는 그런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원본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대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스폰서 파트너 간의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기부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쭉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좀 내려갔을 때 자가 동기부여, 나를 동기부여하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굴곡이 있을 때마다 나만의 자가 동기부여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본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가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스폰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면은 제 라이프 더 잘 봐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 스폰서를 춤추게 하라 그 말이 스폰서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파트너가 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일 잘하는 것이 저희 본부장님인 것 같아요. 저희 본부장님은 스폰서님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놓고요. 이렇게 그 스폰서님한테 그러니까 조잘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들은 일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동기부여 당연하죠. 파트너분들한테 동기부여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전이 되는 스폰서가 되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입니다. 프로모션. 네. 이 부분은 저도 제일 약한 부분. 정말. 네. 오늘 같은 강사 트레이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파트너들한테?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 지금 차원을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 저부터도 이거 가기 준비한다시고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요. 몇 월 며칠 강사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내장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몇 월 며칠 강사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국장님들의 노하우 대방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현장에 오셔도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을 꼭 접속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런 저희 여기 국장님들이 상품 준비해놨어요. 뭐 지금 이 상품이 더 많아 오신 분보다. 네, 이런 거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저희 그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 그날 시간이 안 돼. 뭐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홍보할 때 프로모션 할 때 이 노는 내가 예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해드리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저희가 초대할 때 시스템을 초대할 때요. 나 그날 시간이 안 돼. 뭐 어때 저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데 가는 그 시간보다 여기에 오는 그 시간이 더 너한테 이익이야. 이거 내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스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제입니다. 네, 카피가 아닌 디플리케이션. 네,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모습을 카피하려고 해요. 네, 저부터도 좀 그런 점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매사면 총장님이 판매사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뭐 본부장님이 판매사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그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단계마다의 행동 과정을 올바르게 복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중에 팀장님의 그 모습,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이 내가 어떤 복제자가 될 것인가, 내 파트너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복제하기를 원하는가. 저희가 복제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자신부터 올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담쟁이. 네, 이 시를 볼 때마다 약간 울컥해요. 네, 여기에서 부분에서 제일 울컥한 부분은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탄원은 담쟁이 수천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감정이 울컥한데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람 인간관계다 보니까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으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기서 성공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벽이라고 느끼시지 말고요. 멋진 이런 추상적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셔서요. 멋진 리더가 되어서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함께 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말 같이 사업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같이 정말 많이 떨었는데 지금은 저만 떨고 있고 사업자님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력이 더해져서 사업 번창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B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늘 손던 수범이 몸에 배이신 분이시죠. 우리 마루센터의 제일 큰 언니 신성란 강사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란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너무 모든 것이 안 맞고 힘들어서 놓칠 뻔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강명희 총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분한테 제가 반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저분한테 제가 정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뛰쳐나갔는데 그분한테 반해서 이 사업을 다시 잡기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그러면서 제가 역시 참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살았던 분이 나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수 국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고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살아오던 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냥 반영되어서 계속 그렇게 멋대로 살아왔는데 애터미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애터미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맡은 것은 보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A, B, C, A는 스폰서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B는 본인 자신, C는 파트너를 새로 모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파트너를 모시고 왔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면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지. 마음속에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위에 스폰서를 활용을 하는데요. 스폰서를 활용을 할 때는 내가 모시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스폰서인데 기능을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그분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을 잡으시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좀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초대자를 만나기보다는 미팅 후 상위 스폰서와 같이 혼자 만나기보다는 상위 스폰서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일반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일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주관적으로 이렇게 듣지만 좀 더 전문적인 분이 말씀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듣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미팅 전에 이제 초대자에 대한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꼭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초대자에게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요. 스폰서인데 대단한 사람을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폰서가 주눅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폰서인데는 그분이 대단하다는 이런 용어를 대수는 안 쓰는 게 스폰서의 저거를 영향을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 오시는 분은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에 대한 것을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야만이 이 사람하고 마주 앉았을 때 그분이 우리 스폰서의 말을 귀담아 경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스폰서도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닌데요 하고 이렇게 되면 오신 분이 스폰서를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폰서의 말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말라. 이제 그런 거겠고요. 또 한번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B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든지 뭐 계속 핸드폰에서 끽끽끽 소리가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스폰서가 하는 대화에 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이라든지 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B자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에서 딱 들어올 때 될 수 있으면 덤을 지게 모시고 오신 분은 덤을 지게 앉히는 것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들락거리다 보면 거기에 자꾸 시선이 가게 되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 배정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나도 가보지 않은 자리 같으면 미리 가서 우리 모시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앉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가서 확인도 해서 두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의 말을 메모하라.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하고 그 모시고 오신 초대분하고 초대자 하신 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스폰서님이 무슨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메모를 하고 또 오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메모를 하면서 집중도를 높이는 게 그 다음번에 그분하고 다시 마주 앉았을 때 토대가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저것도 있고요. 근데 마무리 멘트로서는 이제 아무리 이렇게 스폰서님이 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소개자인데 내가 B자가 할 수 있는 멘트가 아주 강력하고 나는 애터미에 목숨 걸었어. 나하고 같이 하면 너 꼭 성공시킬 수 있어. 이런 강력한 멘트를 주는 것이 그분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이렇게 파트너 스폰서님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한 것이 의미 없는 미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적에서는 우리가 AB자 적에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잘하면 물론 우리 스폰서님께서 90%를 해주지만 상담을 90%를 해주지만 내 역할이 10%가 들어간답니다. 그럼 내 역할을 10%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라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거기에서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함께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처음에는 경험치와는 싸움이습니다. 이분 경험하는 신상남 부장님 정말 멋진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법 번창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폰서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인데요. 우리 탑에서 자료 만들고 이런 모든 업무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매일 새벽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저 항상 말빨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분, 우리 이분이 오늘 얼마큼 강의를 잘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규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산업노조마스터 김영규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스폰서십이었는데 스폰서십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득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내용도 많고. 근데 제가 간략하게만 가장 그냥 정의만 해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애터미에서 주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섬김 리더십을 주로 이제 하고 있죠. 이 섬김 리더십에 우리가 제일 그 뭐랄까 극적하다고 할까요? 애터미에서의 그 스폰서십이. 섬김 리더의 역할 한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전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조정자 컨트롤을 해주고 후원한다, 스폰서.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면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제를 제시 못하는 리더는 당연히 뭐 리더스의 역할이 불가능한 거고 조종자, 후원자 이 세 가지는 뭐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나머지 이제 또 한 10가지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 역할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경청, 파트너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좀 경청하는 이 경청. 여기 보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뭐 리더로서 전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감,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에 인지. 제가 이거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득. 오늘 제가 이 설득에 대해서 이제 보면 밑에 영화, 성경 제명, 이게 아까 이제 비전, 지휘한, 성실히 정신, 성공의 한식, 공동체, 형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리더십에 있는데요. 우리 여기 이소영 박사님 애터미 성격 리더십은 애터미 리더십 스타일로 가장 적합한 이 중에서도 오늘 저는 간단하게 설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공감이냐 설득이냐, 그러니까 오케이냐 아니면 설득이냐, 두 가지. 예를 들어 우리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사람과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뭘 먹을래? 그때 나는 설렁탕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그래 그러면 공감을 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이럴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공감을 해주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던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해주지 않고 난 꼭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내가 설렁탕을 먹으러 이 모든 우리 동료를 데려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애터미 사업에서 내가 이제 처음 애터미를 접한 사람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설득을 하는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테크닉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걸 올려봤어요. 설득은 말을 잘하면 설득을 잘할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할까요? 오늘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설득은 뭐냐? 설득은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쭉 해서 결국 말을 해서 상대방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까지가 설득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에 동의를 하고 행동을 해줘야만 설득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이게 되게 전체적인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아마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게 에토스, 파고스, 로고스라는 걸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려운 용어죠. 그리고 이게 영어도 아니고 그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에토스, 파고스, 로고스 이해 가면 쉽게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은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하고 이 호감에는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한 다음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이제 이해인데요. 설득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설득의 3요소가 현재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에토스, 아토스, 에고스 도대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낯선 단어니까 굉장히 좀 낯설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세 많으시죠? 지금 아마 2300살 정도 되시네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원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보면 역시 그 철학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바로 이 에토스, 파토스, 에고스라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거 중에서 에토스란 무엇이냐?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신뢰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말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포지션을 무려 60%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설득할 때 거의 반 이상은 이 부분이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무엇이? 말하는 사람의 지위, 성격, 품격, 인격, 명성 이것이 이미 반 이상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토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김토국장님이 어떤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사업에 대해서 돈 잘 버시잖아. 돈 잘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야, 뭐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해서 할래? 그랬을 때 와, 지금 할 일 없이 굉장히 시간만 많으신 분이 있죠? 예, 그러신 분이 야, 사업이 있는데 너 돈 좀 얼마 투자해봐. 같이 하자. 이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게 많을까? 그죠?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의 약간 명성이랄까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리크루팅에 있어서 첫 대면에서의 예의죠. 예의. 인격은 뭐로 판단하나요? 아무것도 뭐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첫 대면에서의 인격은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외모도 잘 갖춰 있고 반듯하고 표정 역시도 좀 온화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자세가 일단 설득력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 에토스만 내가 갖고 있다, 신뢰감만 갖고 있다면 거의 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신뢰를 쌓는 이 자세를, 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때 이성현 박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뢰를 주려면 뭐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죠.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시간관념이 좋다든지 말을 뱉었으면 100% 실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행동에서의 신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품격, 확신 여기서는 이 로고스에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사실하고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조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머리가 메말랐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인문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인문학 공부를 많이 좀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인문학을 보면 졸렸는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건 뭐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비칠 때 그래도 배운 사람 같고 상식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내 격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성격도 웬만하면 좀 둥글둥글한 게 좀 좋죠. 예, 좀 까칠고 좀 이러고 이런 것보다는 좀 원만하고 맞춰주는 분들이 그래도 호감이 좀 좋은 거죠. 요런 거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신뢰감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쉽지는 않죠. 네,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신뢰감을 주는 그래서 인격적인 측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격이 먼저 형성이 돼야 설득이 쉽다. 이런 거예요. 누가 전달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면 나 역시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토스, 화자,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 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토스라고 해서 감성, 그 사람의, 이제 듣는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감정은 사람을 배고프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미팅에 책 적기 시간이 언제? 1시 반, 2시라고 그러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편안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분 좋을 때. 그죠? 11시 정도나 아마 저녁 5시, 6시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배고프니까. 예, 이런 것도 기본 상식적인 그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사장님 사업은 어떠세요? 지금 사업 잘 안 되죠. 그래요? 걱정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우리는 활용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걱정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자, 공감대. 이 마음의 감정에 공감을 해서 이 감정적인 면을 치고 들어가요. 증상 안에 치고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토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30%예요. 그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았던 이론적인 거 있어요. 사실적인 거. 애터비를 하면 뭐가 좋아요? 애터비 100개 성공할 부분 없어요. 진정한 네트워크는 애터비예요. 이런 사실적인 거. 10년간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근거를 갖다가 제시해 주더라도 사람들은 여기에 중요성을 많이 둔다 안 둔다? 많이 안 둔다. 정말 이거 의외였어요, 저는. 근데 단 요 부분을 내가 자신 있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때는 에토스, 이 사람 상대방이 여기에 확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완전 깨뚫고 있구나. 그죠?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이게 필요 조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조건도 아니에요. 에토스는 절대 조건이죠. 근데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에토스 안에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빠삭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업 설명회 할 때 제가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 책자를 잘 안 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 책자를 안 피고 싶어서 안 피는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을 제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잘 먹힌다? 에토스와 파토스를 활용하는 게 잘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스토리텔링. 그러셨어요? 뭐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고 그 사람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사업을 전달하는 거. 스토리텔링. 이게 제일 잘 먹히는 사실은 설득 방법. 그렇지 않다면 사업 설명서 책자 놓고 앞에서부터 밑 끝에까지 쫙 훑어주면 설득이 되죠. 그 사람이 설득합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에토스와 파토스의 그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업 설명을 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좀 강조하고 준비를 많이 해놔야 쉬운가요? 상당히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많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게 간단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말이고요. 제가 이제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요. 저희는 엔터비 사업을 하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의 좀 사업 설명은 어떻게 가장 좀 효과가 좋을까? 이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제 나름대로의 사업 설명입니다. 예, 저는 에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애터미를 시작했는지부터 들어가요. 예, 상대는 가장 궁금한 건 애터미가 지금 뭐 얼마나 돈을 벌고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 거기 중에서 한 가지 있는데 파토스 중에는 감성 중에는 아마 기원전에 우리가 성향 분석 DISC가 있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DISC 써본 거를 봤을지도 몰라. 없었어요. 근데 현재 있죠. 그것도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예를 들어 C가 많으신 분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로고스, 논리적인 이론적인 걸 많이 말씀드리는 게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성형 분석에 따라서 사실 이런 것도 조금은 자유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 설명할 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내가 왜 애터미를 했는지. 저는 누구예요? 25년간 제조업을 한 사람이에요. 25년간 제조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과 저는 초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내가 뭘 얼마나 배웠는지, 지위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죠. 지위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장이다, 명함이, 본부장이다, 총장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큽니다. 그죠? 왜?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만났어. 지위는 다 두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럼 아까쯤에 말한 에토스 중에 신뢰감 주는 방법 중에 25년간 전 제조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뭘 하나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고 인생은 그래도 한 가지를 잘 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죠? 제가 1년마다 직업 바꿨어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제 이거 애터미가 하다가 1년 하다 때려치겠구나. 그죠? 25년, 저 평생 거의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하면 끝을 보는구나. 자, 이런 인식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얘도 공장에서 뭐 벌어서 제가 다 쓰는 건 아니지만 회사 이득도 하는 걸로 제가 월 3천 정도는 받았습니다. 저 사람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괜찮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저희보다는 훨씬 더 그런 식의 상대한테 신뢰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리고 제가 LG전자 1차 벤더 세탁기 부분의 1차 벤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LG전자라는 삼성전자라는 큰 업체의 협력업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부분 역시 신뢰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사실적 근거로 인해서 상대한테 뭐를 얻는다? 예, 에토스인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신뢰감. 자, 이런 부분과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 파토스, 그래서 감성을 제작하는데 그랬는데 사장님 다단계 하시니까 어때요? 좀 불안하시고 뭐 다단계 좀 좋게 생각 안 하시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동질감. 저도 그랬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사도 모르니까 동질감. 그래서 불안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불안감. 예, 감성을 같이 동질로 하나를 묶는 거죠. 여기서 감정을 건드리는 파토스.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로고스 이론적으로 그랬는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회사 이런 거를 하니 예, 제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거의 80% 사업 설명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설득이라는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결국은 이론적인 로고스보다는 예, 신뢰감을 주는 에토스나 예, 그 다음에 감성을 건드리는 파토스가 우리가 설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 보시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말년이 좀 안 좋으셨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신뢰를, 그죠? 에토스적으로 저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로고스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어.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잘못을 했어. 근데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게 안 변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정말 100% 아닐 거야. 왜? 내가 벌써 감정적으로 에토스나 파고스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은 쉽게 바꾸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한테 에토스적이거나 파고스적인 만약에 그런 걸 얻어낸다면 거의 90% 이상의 전부를 얻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건 엄청 중요해요. 뭐 여기 보면 이제 백종원이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믿죠. 왜? 그 사람은 요리 박사니까.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요점은 그겁니다. 신뢰. 설득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파트너나 스폰서한테 어떻게 신뢰를 주고 내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느냐, 이것이 리더십, 관계십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네,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저는 다 알아들었는데 국장이 알아들으셨어요. 강사 중에 조화를 대방출해주신 김영희 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성스럽게 주시는 그 피드백지 앞으로 좀 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이사님, 본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공지사항과 마무리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멋진 강의를 들어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국장님들이 강의에서 그런지 엄청난 준비를 하셨고요. 정말 컴퓨터하면서 정말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운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피드백지 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강의해 주신 우리 이일진 팀장님이세요. 다 국장님들이 강의하셨는데 기초만 이일진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는데 전달하고도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잘한 점입니다. 기초사업 설명에서 정보 전달 물론 현실 점검 꼼꼼히 터치하셨고 자료 준비도 철저히 준비하셨네요. 좋고요. 전달도 좋습니다. 자료 준비 초점이 돋보이는 멋진 기초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첫 강의이신데 떨지 않고 너무 잘하셨어요. 중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는 완벽한 자료 준비, 흠이 없는 멋진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좋았습니다. 개선점을 써주시라고 했는데 거의 없는데요. 말의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렇고 목소리에 자신감만 업하시면 퍼펙트한 강의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강사님, 경험에 의한 조언,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말의 진솔함도 엿보입니다. 진실한 마음 자세, 사업가로서 사업을 대하는 자세를 가슴 깊이 와닿게 전달 잘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강의였습니다. 네, 토미 배지가 멋지네요. 물어보셨나봐요. 네, 오토팜 회사군요. 생활 속의 애터미 결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개선점이랑 좀 더 길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손으로 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한 분이 마이크 잠근 법만 좀 바꾸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상숙 강사님 친근함, 친숙한 표정, 미소 너무나 뛰어나십니다. 프로다운 강사님이라고 해주셨고요. 어려운 추상적 시스템 강의를 디테일하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미소, 표정, 입장 모두 좋습니다. 필드에서 경험이 묻어나는 강의였습니다.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네요.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강의도 쉽진 않을 텐데요. 네, 복장도 좋고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제에 맞는 강의 잘 해주셨습니다. 되고요. 그다음 신성남 국장님 목소리 열정 전달력 좋습니다. 떨지 않고 능숙한 언어로 능숙한 언어라는 거는 경험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차분하게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A자, B자, 호일러 법칙 핵심을 모두 콕 집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늘 부족함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장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네, 피드백은 개선점은 자신감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줄을 계속 만지는 것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셨죠? 네, 이 부분 네,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김영규 국장님 완벽한 자료 준비. 네, 설득력 있는 강의 역시 명 강사님이십니다. 되게 친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다시 한번 듣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스폰서십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료 정리, 정보 전달 능력 탁월하십니다. 명강의 프로 강사십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리더십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리더십 강의에 접근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 꼭 집으셨네요.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개선점이라면 속도가 조금 빠르면 좋겠습니다라는 조금 천천히 하셨나 봐요. 워낙 느긋하신 강사님이시죠? 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네요. 내용이 어려운데도 잘해 주셨다고 주셨고, 네, 오늘 이렇게 국장님들께서 직접 몸소 실천 솔선수범해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국장님은 괜히 아무나 되는 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 드셨죠? 너무 잘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강사님들이 전부 다 국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유진 팀장님 한 분만 선물을 따로 챙겨드리고요. 제가 이 선물을 국장님들께 드릴 게 아니라 모아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 배우고 나도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 알려주게 되겠다. 그 열정으로 참석해 주신 팀장님들, 사업가 사장님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밖에서도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또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끝나면 이제 식사를 우리 호스트 장은미 국장님하고 안규수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